안녕하세요. 보험의 방주TV의 방주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재미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망하면 내 연금이 어떻게 될까? 제가 가 제목을 붙여봤거든요. 한화의 임직원이 KDB를 가입한 사연입니다. 한화의 임직원이 KDB를 가입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숨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내용을 오늘 가볍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한화 임직원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연금 받기 전과 후에 사망하게 되면 내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내 연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 은근히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기업의 임직원들이 생각보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거를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시죠. 한화 임직원의 고민이 어떤 건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글쎄, 저와는 한 10년이 넘게 인연이 됐던 분 같습니다. 그룹 내에 속한 계열사에서 근무를 하시던 분인데 웬만하면 전부 다 한화 상품으로 가입을 하길 원하셨어요. 좀 특이하죠? 실손보험도 한화손해보험으로 가입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요. 폐하보험도 한화손해보험으로 가입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그래서 여쭤봤거든요. 한화의 상품으로 가입을 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느냐 물어봤는데 그건 또 아니래요. 그분이 하시던 말씀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눈꼽만 치라도 티가 잡힐 만한 것들은 아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은 비단 본인뿐만 그런 게 아니라 고객님의 부서에 많은 분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그렇게 하신다고 합니다. 자동차 보험도 한화손해보험으로 가입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사건의 개요는 어떻게 됐냐면 자사 협력업체로부터 은퇴 설계에 대한 브리핑 강의를 듣게 됐던 거예요. 사무실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추천받았던 상품은 한화의 알고 받는 변액연금. 이 상품을 추천받으셨던 거 보니까 한화생명이셨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왜 문의를 주셨느냐? 이보다 더 좋은 상품이 있습니까? 를 문의를 하신 게 아니고요. 이 상품으로 내가 노후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검토 좀 해달라는 겁니다. 크게 나쁘지 않으면, 경쟁 상품과 크게 밀리지 않으면 웬만하면 난 준비를 하겠다, 이 뜻이죠.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비교했던 상품은 KDB의 확실한 미래라고 하는 단리 5%를 최저로 보증해주는 변액연금을 비교해드렸고요. 한화의 알고 받는 변액연금도 단리 5%를 보증해주는 상품입니다. 다만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이 딱 종결되면 그 이후부터는 단리 4%를 보증하는 걸로 금리가 살짝 낮아지죠. 금리가 낮아지기 때문에 사실 연금액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액 먼저 비교해드렸거든요. 한화의 알고 받는 변액연금보다 KDB의 확실한 미래 변액연금이 최저로 보증하는 연금 수령액이 10%에서 13% 정도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보통은요, 연금액이 10%에서 13% 정도가 더 많이 나오면 이 녀석을 선택할 필요가 없겠죠?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그런데 이분께서는 그 정도 차이면 나는 자사의 상품을 선택하겠다 라는 생각을 굳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비교에서 그분의 생각이 무너졌어요. 그게 오늘의 주제였거든요. 사망보장을 비교해 드리는데 괄호 크기가 달라요. 괄호 크기가. 어떤 의미냐? 연금액을 비교할 때는 약 10% 정도의 연금액이 KDB에서 더 나오는데 그 정도는 내가 차치하고 연금을 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에서 이렇게나 많이 차이가 난다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굉장히 신중한 고민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거의 한 3, 4주 후에 연락이 오셨거든요. 보험 상품을 안내해 드리는 입장에서는 약 3, 4주 정도가 소식 없이 끊기면은 지금은 이 상품에 별로 관심이 없겠구나. 내가 아닌 다른 분께 검토를 또 받으셨겠구나. 또는 이 상품으로 준비를 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이분은 한 4주 정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 선택은 KDB 확실한 미래로 선택을 하게 되셨는데 사망보장에 대한 차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 나길래 이분이
자사의 상품을 버리고 KDB 상품을 선택하셨는지 그 근거를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하면 내 연금 어떻게 되나? 하나생명과 KDB생명의 단리 5%를 최저로 보증해주는 연금을 탁 비교를 해봤는데요. 연금 받기 전입니다. 연금 받기 전에는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는 계약자 적립금이 사망보험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계약자 적립금은 변액보험이기 때문에 투자 수익이 붙어서 발생하는 적립금에 대한 주머니를 뜻하는 거죠. 그런데 계약자 적립금이 만에 하나 납입 원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해 드립니다. 반면 KDB 같은 경우에는 연금 받기 전에 사망할 경우에 연금 기준 금액이 지급된다. 요게 차이가 나는 거죠. 요게 차이. 연금 기준 금리는 뭐겠어요? 원금에서 매 연마다 단리 5%가 쌓이는 금액이죠. 그 쌓이는 금액이 연금 받기 전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으로 유족에게 지급되더라. 연금 받은 후를 한번 볼까요? 하나생명은 납입 원금에서 그간 받은 연금액을 차감한 남은 차액을 유족에게 드리게 되는 거고요. KDB를 보니까 기준점이 납입 원금이 아니라 연금 기준금액이죠. 연금 기준금액에서 그간 지급받은 연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차액이 지급되게 되는 거죠. 파이가 틀린 겁니다. 기준 자체가 틀려요. 납입 원금에서 차감하느냐, 연금 기준금액에서 차감하느냐의 차이가 틀린데 이 차이는 굉장합니다. 다음 장에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시는요, KDB 상품의 예시가 아니고요. 제가 이해를 돕고자 단리 5%를 최저 보증하는 일시납연금을 예로 들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실게요. 45세 남성이 일시납으로 1억 원을 예치하고 65세 때 연금을 지급받겠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금은 45세 시작했으니까 1억 원입니다. 만약에 하나생명 같은 경우에 이러한 구조의 상품으로 가입하셨으면 이 원금에서 그간 지급받은 연금을 차감한 남은 차액을 드리게 되는 건데 단리 5%를 최저로 보증하는 KDB나 또는 DGB생명 같은 상품들은 연금 기준 금액에서 그간 지급받은 금액들이 차감된 나머지 차익이 지급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억 원이 1년 지나면 단리 5%가 쌓입니다. 500만 원이죠. 500만 원이 한 번 쌓이고 1년이 더 지났습니다. 500만 원이 두 번 쌓이기 때문에 연금 기준 금액은 1억 1000만 원이 됩니다. 10년이 지나면 단리 5%인 500만 원이 10번 쌓이죠. 1억 5천이 되는 거고 20년이 쌓이면 500만 원이 20번 쌓이기 때문에 원금이 2배가 돼버리죠. 연금 기준 금액이.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연금을 개시하기 시작했어요. 1년간 딱 받았는데 1년 동안 받은 연금 누적액이 86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께서 연금을 딱 1년 받은 다음에 사망을 하셨어요. 단리 5%를 최저로 보증해드리는 연금에서는 연금 기준 금액이죠. 2억 원에서 그간 지급받은 연금액이 차감된 나머지 차액을 유족에게 드리기 때문에 유족이 지급받는 금액은 1억 9,140만 원이 되시는 겁니다. 77세가 됐을 때 연금은 1억 300만 원으로 원금 이상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금 기준 금액은 2억 원이잖아요. 이때 사망을 하게 되면 차액인 9,700만 원이 유족에게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를 더 한번 보시자고요. 연금 기준 금액보다 많은 연금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89세까지 연금을 받으니까 연금 기준 금액 2억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누적으로 받게 되셨거든요. 2억 600만 원이 넘으셨으니까. 이때 만약에 사망을 하게 되시면 사망보험금이 없는 거죠. 자, 연금 기준 금액이 2억 원이라고 해서 내 연금액이 2억 원 지급받는다는 뜻이 아니죠. 연금액은 살아있으면 쭉 받으시는데 사망보장, 최저로 보증하는 그 사망보장이 연금 기준금액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망보장을 드리지 않겠다는 뜻이지 연금을 드리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죠. 이 내용으로 하나생명과 KDB를 탁 비교해 드리니 그분께서 깊은 고민에 빠지시다가 결국에는 KDB를 선택하게 되셨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계약자가 사망하면 내 연금이 끝이 날까요? 그렇지 않겠죠. 계약자 변경한 다음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피보험자가 사망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피보험자는 보장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최저 사망 적립금, 연금 기준금액이죠. 그 기준금액이 지급이 되고 계약은 종결된다. 제 영상을 보시고 고객분들이 간혹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설계사님은 DGB생명과 KDB생명만 좋다고 그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보다 더 좋은 상품은 없습니까? 예, 없어요. KDB나 DGB생명이 최저로 보증하는 연금액이 제일 높습니다. 저는 상품을 특정 회사를 지칭하면서 추천을 절대 드리지 않아요. 어떤 상품을 비교했을 때 1등만 추천을 드리기 때문에 그 1등에 해당되는 상품이 어떤 회사가 됐든지 간에 회사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DGB생명이랑 KDB생명의 연금이 가장 좋기 때문에 그 두 상품만을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고요. 하나생명의 알고 받는 변액연금이 나쁜 상품이다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다양한 연금 상품 중에서 가장 유리한 쪽으로, 뭐가 유리한 쪽이겠어요? 본질적으로 연금액이 가장 많고 가장 안전한 상품 위주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제 채널에서 1등이 되는 상품과 1등이 되는 상품 활용의 방법들을 익히시고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참신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